어느 예식장에서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영상도 찍혔는데 네. 왜 그 천장에 장식용 조명 대형 샹들리에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설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남성 한 명이 머리를 다친 듯 쓰러지는 장면도 포착이 됐고 어머머. 예식장 위에 이거예요? 대형 샹들리에가 총 11개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머, 이거 떨어졌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어머 세상에 지금 보세요. 하객들이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세상에 봐요. 어머 보세요. 진짜 커요. 이제 샹들리에가.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작은 게 보세요. 떨어졌다 해도 놀랄 노자인데 지금 제법 크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아니, 일단 다친 분이 없어요? 다친 분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저 대형 샹들리에는요. 네. 보통 크기가 위에 있어서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 키만큼 커요. 그렇게 성인 해요? 키만큼 커요. 진짜 그러네. 네, 진짜 보니까. 내려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얼마나 큰지 저 무게감도 그렇고요. 크기가 너무 커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전북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 도중에 저게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근데 저 밑에 앉아있던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걸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세상에.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머리를 다치는 등 하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 하객분들은 신랑 신부 축복해 주려고 오셨다가 지금 무슨 대화를 이런 날벼락에 한 말. 그리고 저게 결혼식장에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가 떨어질 거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좀 변호사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샹들리에 무리등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정형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 딱 붙어 있는 조명이 아니라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명들이 방사형으로 매달려 있는 조명이잖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니까 당연히 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일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진짜 대형 사고죠. 그런데 실제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대형 조명 샹들리에 중에는 고정형,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딱 고정이 돼서 빛을 발사하는 게 있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전동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떨어진 샹들리에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전동형 샹들리에라고 하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와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호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과실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연결 고리가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관리상의 부실이 있어서 이게 뭔가 제대로 장착이 되지 않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내재적인 위험이 원래부터 이 샹들리에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호텔 측은 신랑과 신부에게 예식장 제공 운영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다친 하객들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샹들리에는 민법상 공작물이라고 읽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상 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면책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어떠한가? 이 예식장 제공 운영 계약의 본질은 결혼식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하객이 다쳤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혼식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상 그 계약상 신랑 신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거의 대부분을 배상 책임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언가가 막 쏟아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곳이 또 있었는데요. 어허. 이번에는 고속도로입니다.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상이 네.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네네. 저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중심을 잃고 비틀비틀 운행하는 모습이 아이고. 보이는데요. 아이고. 저렇게 위험하게 운행을 하다가 아이고.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넘어지면서 저 트럭이 싣고 있던 짐도 같이 쏟아지는데 어머나. 저 트럭이 자동차를 운반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트럭 위에는 자동차들이 실려 있던 거예요. 어머. 그 차량들이 다 넘어지면서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한 2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저 넘어진 차가 자동차 캐리어라 불리는 그 차인가 봐요. 세상에. 아마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리다가 많이 보셨을 건데 세상에. 아니 앞서 CCTV 보면 진짜 휘청거려, 엿가락처럼 휘청거렸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차량이 휘청거리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지난 21일 낮 대전 대덕구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달리던 자동차를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를 운반하던 차량이었고요. 네. 이 차량이 전도가 되면서 운전자 50대 남성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요. 아이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네. 문제는 저 뒤에 차량이 실려 있잖아요. 네. 실려 있던 차량들이 다 8대가 실려 있었는데 도로로 쏟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통이 마비가 됐어요. 다 막았네요, 진짜 완전히. 왜냐하면 저 차가 길 전체를 막고 3차선 도로를 다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 경찰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동차 운반 차량 운전자 차로 변경하며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차로를 변경하는데 무게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 보는 게 혹시 음주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아마도 운전하면서 이제 차로 변경 과정에서 무게가 너무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아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신차, 새 차를 주문하신 분들은 저거 차 못 받아보는 거 지금 다 고장난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화물차를 운송하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화물차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회사에 소속돼 있다면 그 소속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운전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가? 통상 화물차 운전자나 소속 회사는 화물차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아하.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보상 비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수리 비용뿐만 아니라 신차가 떨어진 상황이라 경락손해라고 해서 신차의 가치가 떨어진 손해까지 모두 다 배상해 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제 시간에 못 가서 피해 당했어라고 혹시 소송할 수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 가능한 손해였어야지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직접적으로 만약에 넘어져서 차량이 부서졌다 이런 건 직접 손해라고 해서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특별한 면접이 있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 예견 가능하기는 어려운 범위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면접이라든가 급한 일로 인해서 손해를 받고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면접을 본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우에 특별 손해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배상 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손해배상 범위가 될 것 같고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은 상정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